권영철 기자의 기자수첩 Y뉴스로 넘어가 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무슨 아시아나 사고기 얘기 준비해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라고 하죠. 좀 조사 진행 상황을 이례적으로 좀 성급하게 공개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이제 관측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미국 언론들도 여기에 맞춰서 그런 보도를 이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Y뉴스에서는 미국 NTSB 왜 조종사 과실설 계속 흘리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NTSB 미국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자꾸 조종사 과실설을 계속 흘리긴 흘리고 있나요, 정말? 그렇죠. 사고 만 하루 만에 지난 7일 처음 기자회견을 열었거든요. 예, 예. 그 기자회견에서 1.5초 전에 재상승을 시도했고 착륙 적합 속도 137노트에 미달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렇죠. 이 발표가 나니까 아 조종사의 과실이겠구나. 이런 언론 보도들이 확 쏠렸어요. 예,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10일 브리핑에서도 조종관을 잡은 조종사는 비행시간이 9,700시간이 되는 베테랑이지만 사고가 난 보잉 777 기종은 43시간만 조종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도 무슨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오토 스로틀 문제가 아니냐 그런 얘기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토 스로틀이라면 자동으로 속도 유지해주는 요 예. 장치. 그런데 데보라 허스먼 NTSB 의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판독한 블랙박스 자료에 따르면 사고 여객기 계기판 상의 자동 비행 기능과 오토 스로틀 기능에는 이상 징후는 없었다. 네. 그러면은 기체기라면 없는 거다. 이런 얘기가 되는 셈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조종사의 과실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근데 거죠. 이제 이것들이 다 사실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고 팩트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종합적이지 않은 것을 계속 흘려서 여론을 유도해 가는 게 옳으냐 이제 그 부분에 우린 주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하나의 조각조각은 뭐 팩트를 얘기할 수 있는데 예, 예. 그 팩트들을 놓고 보면 억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문제죠. 사고라는 게 뭐 단 하나의 문제로 발생하지는 않을 텐데. 특히 대형 사고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분석과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 단계마다 다 공개해버리니까 아 이제 조종사의 과실이 맞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이제 선입견을 주는 거죠. 보통은 사고 원인 나오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예전 사고들 보면. 빠르면은 6개월,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걸리는데 괌 사고, 괌 칼기 97년이요. 97년에 그게 2년 걸렸습니다. 그때도 뭐 처음에는 뭐 악천후와 조종사의 과실 얘기 나오다가 예. 공항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중에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최종 결론은 공항 문제였어요. 예, 그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거는 좀 아닌데 예. 너무 지나치게 좀 빠른 거 아닌가?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예. 뭐 조종사 과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만 분명한 건 왜 이렇게 자꾸 조종사 과실설을 흘리는가? NTSB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 NTSB가 뭐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브리핑을 하면서 예단해서는 안 된다. 조사는 한참 멀었다. 기장의 과실로 단정하기는 이르다. 이런 얘기들 꼭 붙여 전제 조건을 답니다. 달고 나서 뒤는 그 전제 조건을 뒤에 달거나 앞에 달거나 꼭 붙이긴 하는데 예. 어쨌건 NTSB 공개하는 자료들을 보면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조종사의 과실이나 과실이 있을 만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내용들만 계속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좀 뭔가 의도적으로 조종사의 과실로 몰아가려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추측을 낳고 있는 거죠. NTSB와 공동조사에 참여한 국토부 관계자가 사고 상황을 초단위로 공개하는 NTSB의 모습은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인 것이다. 뭔가 좀 이례적이군요, 지금. 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조사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 항공 전문가들도 괌 추락 사고 때 2년 넘게 걸려 발표한 수준의 정보를 일주일도 안 돼서 쏟아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빠른지 이해가시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원인이 아까 이제 뭐 왜를 물으셨으니까 이런 게 중 하나가 일단은 이게 사고라는 게 딱 크게는 뭐 네 가지겠지만 이번 사고는 조종사의 과실이냐, 항공기 결함이냐, 공항의 문제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일단은 항공기 결함은 좀 제외하려는 듯한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일단 그런 느낌 받아요. 예. 그럼 왜 그런 걸까요? 그게 2년이나 걸린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사고 원인이 발표될 때쯤 되면 사람들한테 거의 내리에 잊혀질 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항공기 계람 쪽에 무게를 둘 경우에 항공기 제조회사인 보잉사의 비행기 판매하는데 문제가 차질이 생기겠죠. 자국 비행기 만드는 회사에 큰 예, 타격, 이미지 타격이 있을 항공 거다. 산업에 큰 지장이 있지 않겠나. 이게 이유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아하, 또 그러네요. 하나는 과실 책임에 따라서 피해를 배상해야 되는 주체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한미 양국이 이렇게 미묘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도 결국은 이게 돈 문제가 걸려서 아닌가. 근데 이제 그 점이 그 과거에도 미국 정부가 괌 공항의 문제 때문에 배상을 했어요. 일부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합의를 했으니까 예, 예. 그 문제가 사실 좀 민감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배상 주체가 달라지니까 서둘러서 그냥 이 조종사 과실 쪽으로 몰고 가려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세계 최대의 조종사 노조 단체인 민간항공조종사 협회가 이런声明을 냈어요. 뭐라고요? 이번 사고 직후에 NTSB가 부분적인 데이터를 잘못된 방식으로 공개했으며 이런 불완전하고 맥락에서 벗어나는 정보는 수많은 억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예. 비판을 했고요. 예. 인하대 유창경 교수도 사고 원인을 섣불리 예단해서는 안 된다. 사고 원인을 몰아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에 의해서 확정될 것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상 문제라든지 보임사 네.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자꾸 뭔가 한쪽으로 몰고 가고 싶어 하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건데 예. 언론들도 지금 미국 언론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어쨌건 NTSB가 이런 발표를 하다 보니까 미국 언론들도 편향적인 보도를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예. 워싱턴 포스트도 뭐 거의 그런 얘기를 하고 뉴욕 타임즈도 제목을 아시아나 214편 기장의 보잉 777 경험 부족 이렇게 뽑습니다. CNN도 뭐 기자가 멘트를 하면서 사고 여객기 예강국 기장은 보잉 777기를 43시간 9차례밖에 비행하지 않았다. 예. 이런 얘기는 결국 조종사 책임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 어떻게 이 조사를 우리 쪽에서는 주도해 가야 하고 어떻게 지켜봐야겠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 정부가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 국토교통부가 정면으로 반박하는 브리핑을 했어요. 어제 국토부 최정호 항공정책실장은 조종사의 진술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사고 원인 조사에 바람직한지 모르겠다. 예. 조종사 진술을 즉시 공개하는 NTSB의 발표는 오해와 추측을 야기시킨다.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인 사실들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좀 예단을 갖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혹들을 제기한 그런 겁니다. 행간을 우리가 알고서 이 사건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네.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